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538만원이고요. 플러스 10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금요일이기도 했고,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시장이 조금 좋지가 않았습니다. 거래소 지수가 약간 하락한 것도 있고, 지난번 미증시가 상승하긴 했지만, 되게 약했죠. 그래서 일단, 관망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일단,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흐름인데요. 다우 나스닥이 오르긴 했는데 거의 뭐 0.15, 0.12니까 보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증시가 0.9 정도 오른 거는 아마도 이게 미국 증시가 초반에 급등했다가 후반에 밀렸을 것 같아요. 분봉으로 보면 장 초반에 나스닥이나 거래소 지수가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 후반으로 가면서 밀렸거든요. 이 그림이 실제로 보면 별로 안 좋은 그림인데 후반부로 밀리니까 유럽 증시는 일찍 끝나니까 미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같이 따라 올라갔다가 미증시가 쭉 빠지면서 독일 증시는 상승을 하고 미국 증시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이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CPI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상치 3.3인데 3.2 나왔다고 해서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제유가가 또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안 잡히게 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생각할 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이 지정학적 위협이 줄어들지 않으면 여기서 물가지수가 더 내려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CPI 발표에 나온 수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면 피치의 신용등급 하락 이 부분이 이제 미국 국채 부분에 대한 재정 위기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악재이기 때문에 국채 가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뭔가 조금 꼬여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도 지금 1324원까지 가버렸습니다. 이 뒤쪽으로 자꾸 가면 외국인이 매도가 계속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게 1330, 1340 이쪽으로 갈 걸로 예상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1300은 밑으로 내려올 것 같으면 그냥 홀딩을 하거나 매수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어떤 금리 격차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율도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WTI 유가는 약간 진정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82달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유가도 여전히 높은 상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10년물 국채금리가 4.104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기억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4.10 이 정도까지 갔을 때 나스닥 지수가 기술주가 많이 빠지는 걸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빠지는 게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빠지는 거는 4.104까지 간 이게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나온 현상은 아니지 싶습니다. 국채 부분에 대한 어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국채 발행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게 4.1대까지 갔다는 얘기는 기술주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나스닥 지수가 기술주가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실적 무시하고 내려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장의 특징적이었던 건데요. 일단 에코프로가 MSCI 지수 편입됐다는 뉴스 나왔는데 보통 이런 거 보면 호재성 뉴스 나오면은 막 팔거든요. 이게 참 특이한 현상인데요. 호재 뜨면 막 팔아갖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도
공매도 금지하는 날이다 이러면 공매도가 금지됐으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공매도 금지하면 오히려 더 빠집니다. 이게 이상하게. 마찬가지로 실적 좋게 나왔다 그러면 내려가는 현상, MSCI 지수 편입했다 하면 또 눌러가 내려가는 현상. 그래서 에코프로가 뒤로 밀리면서 얘가 대장이니까요. 2차전지의 대장격인 종목들이 대거 뒤로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조금 하락하는 그림이었고요. 그 다음 조금 또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초전도체인데요. 신성델타테크가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고, 오늘은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따라가던 원익PN이 상한가 들어가고요. 파워로직스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저는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LK99가 뭐,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뭐 서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밑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요 종목들만 지금 신성델타테크하고 원익PN이하고 파워로직스 요런 종목들만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가더라도 이건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중국 관련주 단체 관광 허용되고 나서 오늘은 한국 화장품을 또 대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한가 두 방 때리니까 앞쪽에 있는 매물대를 다 뚫고 올라가 버리네요. 주봉을 한번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높은 위치는 아닌데 오늘은 이 한국 화장품은 대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당겨 올렸습니다. 이게 밀릴 때마다 그냥 계속 대장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런 필사적인 각오로 그냥 끌어올리는 그림이 나왔고요. 어제 제일 먼저 상한가 들어갔던 한국 화장품 제조 이 종목은 좀 밀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재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중국이 이제 자기들 손님을 많이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 일본 등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서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 이제 이렇게 했죠. 자기들이 먼저 허용해야 또 손님들한테 오라 그럴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그래서 한 것 같고 어쨌거나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화장품 관련주나 그다음 여행 관련주 쪽, 카지노 관련주 이런 쪽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제 돌발 뉴스로 그냥 갑자기 나버리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장 끝나고 나온 뉴스였기 때문에요. 급등해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계속 가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세력들이 물량 확보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누르는 그림이 나왔다가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뭐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도 카지노 해가지고 뭐 유망하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매물이 앞에 많기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고 오늘 그냥 뭐 한국 화장품 하나만 좋았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조금씩 밀리는 그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얘는 이제 대장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갔으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 후발주 중에 좀 조정받아가지고 이런 종목,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이 이제 조정받아가지고 재차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때 그때 이제 한번 따라 붙어 보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좀 움직였고요. 그 외에 오늘 뭐 실적 좋았던 종목들 조금 움직였었어요. 태웅 실적 발표했는데 아주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고요. 그 다음 명신산업 자동차 부품주 이 종목도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꼬리를 좀 달아버렸어요. 이거 실적 좋게 나왔었어요. 실적이.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갔는데 밀어버려갖고 거의 뭐 약간 약손실로 해갖고 정리해버렸습니다. 이게 주말에 어떤 돌발 악재가 생길 수 있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시장만 좋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잡아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했을 건데 주말 동안에 어떤 악재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잡아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팔아버렸습니다.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다가 매도해버렸고요. 그 다음 오늘 자동차 쪽이 현대차 기아가 약간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니까 외국인하고 매수 한번 볼까요?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약간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오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라갔는데 명신산업은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좀 올라갔고 그 다음 서현이와도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 개념으로 해서 다시 좀 밀어 올리는 그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도 뭐
주말 지나고 나서 시장이 괜찮아지면 그때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특별하게 그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렸고, 그 다음 오늘 로봇 관련주 중에 TPC 이 종목이 오늘 무슨 재료가 있어가지고 상한가 들어갔고요. 이게 강하게 올라가니까 이제 막 따라 올라가죠. 유진 로봇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밀어 올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그룹이니까. 근데 조금 힘이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BB테크 이 종목도 좀 강하게 올라갔네요.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움직인 종목들은 이 정도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전도체 일부 종목 급등했고, 그 다음 로봇 관련주 마찬가지 일부 종목들 움직였고요. 자동차도 조금 움직였고, 중국 소비 관련주는 그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들은 조금 조정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관련주 쪽이 약간 방향을 돌리는 그림, 우크라이나 재건 쪽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움직인 그림이 나왔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2차전지는 이제 에코프로부터 밀리니까 대체로 다 같이 밀리는 그림이었고, 바이오는 요즘 아쉬운 게 JW 중해제약을 제가 이날 잡아가지고 이틀 전에 잡아가지고 그 300만원 잡아가지고 위에서 100만원 이익 실현하고 200만원 남겨놨는데 어제는 축 잡고 눌렀어요. 못 올라가게. 그래서 팔아버렸는데 오늘은 또 막 올라갑니다. 실적이 좋았거든요. 실적이 좋아가지고 어제 올라갔어야 되는데 실적 좋게 나오면 여튼간에 뭐 그 실적 좋게 나왔다 하는 순간에 계속 팝니다. 계속 팔아가지고 못 올라가게 계속 눌러버리죠. 눌러놨다가 오늘은 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제와 똑같은 상황인데 오늘도 막 밀어 올리죠. 이렇게 해서 이거 뉴스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무슨 뭐라 그러더라 뭐 제가 가지고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미들 털어먹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증시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명신산업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 실적으로 봤을 때 얘는 이 정도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분봉으로 보시면 실적 좋게 발표되고 나서 여기까지 눌러버리는 겁니다. 쭉 눌러가지고 똑같은 실적 발표를 보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그림이 실적이 이 정도로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매도를 해갖고 계속 밑으로 뺍니다. 빼가지고 손절 다 시키고 다시 반등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충 끝내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쯤에서 잡았다가 약간 밑에 여기서 이제 거의 뭐 약 손실로 해갖고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눌러놨다가 그 다음 이제 월요일날 갭으로 떠갖고 쭉 이렇게 올려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좋으면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좋으면 먼저 팔아서 다 털고 간다는,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국내 증시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 같은 거 보면은 뭐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 이러면 거의 한 10% 떠버리죠. 모두가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호실적 이렇게 나오면 바로 갭으로 뜨면 그 순간부터 눌러가지고 보합까지나 혹은 마이너스로 막 누릅니다. 막 던지거든요. 기관이나 이런 쪽에 애들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 먼저 막 던지죠. 그러니까 10% 떴을 때 10%에서부터 막 던진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던 주식이니까 10% 이익 실현을 한 상황이죠. 이익 실현해갖고 막 던져갖고 보합까지 내려가면 혹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거기서 다시 삽니다. 그러면 10% 먹고 밑에서 사기 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10% 벌은 거죠. 개인들은 주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 10%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말 좋으니까, 좋은 뉴스니까 매수를 해야 먹죠.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실적 발표 나왔는데 여기서 막 행보하고 있다 실적 발표가 이쯤에서 나왔거든요. 좋게 나오니까 안 가지고 있으니까 사야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좀 샀단 말이에요. 빠르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르니까 저는 다행히 여기서 손절 안 하고 버텼지만 대부분 사람 여기서 다 팔아버립니다. 팔고 나면 다시 땡겨오려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샀는 사람들은 여기서 손절하니까 손실 받죠. 근데 여기서 막 던진 사람은 그 기관이 만약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만큼의 이익을 본 거죠. 아침부터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이익을 보고 막 팔아놓고 여기서 다시 잡으면 내일 갭으로 띄우면 이제 먹고 밑에서 다시 잡아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다.
좋으면 같이 올라가지고 나쁘면 내려오면 되는데, 좋으면 일단 자기들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이익 실현부터 먼저 해버린다는 겁니다. 막 던져가지고 공매도와 비슷한 느낌이죠. 쭉 그냥 던져갖고 손해 아니죠. 만약에 막 던졌는데 올라가 뻗다. 그러면 10% 이익 실현했는데 뭐 20%까지 가버렸다. 그럼 10% 먹고 팔았다가 되니까 손해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팔아놓고 내려오면 보합이나 밑에 내려왔을 때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 원래 상황에서 10% 이익 실현하고 다시 그 주식을 밑에서 잡는 현상이 나오니까, 그래서 시간에 그래서 그 강했던 종목, 이런 종목들이 대체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분봉으로 보면 이게 어제 시간에 그래서 상한가, 시간에 상한가 같거든요. 갭으로 띄워놓고 눌러가지고 계속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력 입장에서는 한 12% 떴으면 12% 이익 실현했죠. 이익 실현하고 계속 팔아버리면 10% 이익 실현해놓고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서 잡으면 12% 벌었다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가지고 있는 개인은 여기서 안 잡을 수가 없죠. 여기서 잡든 여기서 잡든 어디선가 잡아야 됩니다. 안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따라 들어간 사람은 여기 들어갔을 거고, 여기쯤에서 들어갔을 거고, 여기쯤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장 후반까지 기다렸다가 안 올라가면 팔 수밖에 없죠. 팔면 떨어지는 이거를 이제 세력들이 잡는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 빠졌는지 더 빠질지는 모릅니다. 상황 봐서 더 빠지면 밑에서 잡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런 그림이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대부분 다 떠갖고 밀리는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아핀씨도 염색 약간 이런 쪽이기 때문에 화장품 템바로 묻어갖고 띄웠는데 눌러버리죠. 그럼 이렇게 밀리면 이 종목을 시간에서 잡았거나 여기서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해집니다. 이제 손절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좀 어렵다,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거는, 제가 그린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었어요. 참고만 하십시오. 일단은 미정씨가 제가 봤던 지지선을 이탈하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야 할 자리에서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악재성 뉴스가 터지면 밑으로 내려와 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그렇다가 아니고 어떤 뉴스들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CPI도 좋게 나오고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틀 연속 밀렸기 때문에 오늘 밀릴 가능성이 높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글로벌 텍스프리를 어제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운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5분봉으로, 5분봉입니다. 아침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올라갔을 때 200만원 중에 분할해갖고 계속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마지막에 남겨놓은 거는 여기쯤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200만원 중에 여기에서 100만원 팔고, 한 150만원, 아니죠, 더 팔았습니다. 170만원인가를 팔고 30만원 남겨놨는데, 이건 마지막에 가서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는 오늘 수익 난 게 대부분 여기서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올라갔을 때 여기서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2등주니까요. 화장품 중국 소비 관련해서 외국인이 좀, 이것도 장난쳤죠. 이게 아까까지 장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기관은 한 7만 주 정도가 매수했었고, 외국인이 67만 주가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한다 싶어갖고 막 따라 들어왔는데 마지막에 탁 틀어버렸죠. 기관이 75만 주 매도를 확 돌려버린 거, 막판에 탁 던져버렸다는 얘기고, 외국인도 매수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꼬리 달고 쭉 빠져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밀어올리는 힘이 훨씬 약해집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하고 있다 해서 들어왔는데 마지막에 기관이 이렇게 털어버렸기 때문에 아니네, 이런 느낌으로 돼버리죠. 그래서 2등주라서 올라갔을 때 정리를 했고요. 이제는 차라리 잡는다면 오히려 한국화장품 제조는 투자 위주이고, 오히려 한국화장품 제조 같은 이런 종목이 조정 받을 때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 중국 소비 관련해서 단체 여행 허용 부분에 대해서 재료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종목들 중에 대장이 한국화장품이 너무 올라갔으니까요. 차라리 한국화장품 제조 같은 이런 종목, 코리아나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아닌 것 같고, 한국화장품 제조가 지금 딱 적당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잡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중국 증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보시면 중국 증시가 거의 한 2%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장대가 보고 나왔는데 이게 그 부분 뉴스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얼핏 들었을 때 그 중국 부동산 관련해서 전에 그 부동산 부실 문제로 악재가 터졌었는데 그걸 이제 덮어놨었는데 다른 어떤 종목의 부실 부분으로 해갖고 악재가 터지면서 밀렸다.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중국 증시 많이 빠지는 1위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미국 증시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불안감 이런 걸로 해서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웬만하면은 월요일날 다시 잡자. 화장품 관련주를 잡더라도 주말은 보내놓고 시장이 안정됐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 잡자 이런 의미로 추가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 텍스트리는 이익 실현을 했고요. 그 다음 유신하고 이글벳은 유신은 제가 지금 그 300만원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익 실현을 요 위에서 했습니다. 이익 실현 100만원 이익 실현하고 지금 200만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유신 200만원 남겨놨고요. 그 다음 이글벳도 100만원 남겨놨고요. 그 다음 추가로 오늘 잡았던 게 SY하고 득신하우징을 10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묶어서 제가 제 생각을 들려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지금 시장이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 그 미국 증시나 해외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재료로는 지금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CPI 지수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 빅테크 기업도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스닥이 지금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이 지지선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걸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추세를 상승 추세로 돌리려면 현재 그림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하락 추세로 꺾인 느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딱 상분 그림이 나와버렸다는 얘기죠. 한번 올라가다 밀리고 다시 올라가다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1차로 빠졌다고 치고 이 선을 이탈하면 여기 정도까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대충 이런 느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빠진 만큼 다시 더 빠지만 내려온다면 더 빠진다 이런 걸로 계산해 보면 만약에 밑으로 밀리게 되면 여기 정도까지를 지지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락 추세라도 반등은 있거든요. 상승 추세에도 조정은 있고 하락 추세에도 반등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지금 상봉을 해서 하락 추세라면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가격이 저렴하다 해가지고 오늘도 개인이 보시면 외국인이 뭐 1900억 매도하고 그 외국인 선물 매도 막 쳐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개인이 지금 열심히 막 사고 있거든요. 내려오면 사 보이기 때문에 계속 사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만약 이게 하락 추세라면 내려올 때 현금을 가지고 있든지 아래쪽 방향에 배팅을 치든지 뭐 인버스 쪽을 건드리든지 해갖고 하락 쪽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현금 가지는 게 제일 낫겠죠. 왜냐면 내려갈 쪽을 잘 모르니까. 근데 빠져가지고 한 여기 정도 오면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충분히 빠지고 나서 들어가는 이런 작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밑으로 빠질 것 같고요. 이 하락하는 그림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되는 부분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이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겠다 소리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한다 소리 안 하면 다행이고 금리 인하하겠다 소리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금리 인상해갖고 뭐 그 인하해가지고 돈이 풀리는 느낌이 들면 그 달러가 그 흔들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미국 쪽으로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달러 강세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멘트를 계속 낼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올린다, 뭐 그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이제 계속 나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 악재가 끝났다 이렇고 이제 돈이 풀린다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실적도 이미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빅테크 실적 다 노출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그걸로 올리기도 이제는 한계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갈 재료가 없고 여기서 추세를 전환해서 상승하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만 가능하다. 저는 그런 쪽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기 전에는 웬만하면 전쟁 끝난다는 얘기는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쟁 끝내기 위해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가을쯤에 9월쯤에 정상회담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게 진짜 좋은 겁니다. 푸틴하고 젤렌스키가 만난다는 뉴스만 나오면 호재입니다. 만나면 뭐라도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된다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이 추세가 상승으로 돌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했는 동작은 뭐냐면 원래 유신하고 이글백 가지고 있었던 거는 유신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니까요. 우크라이나 재건의 개인적으로 대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 100만 원에서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그다음 이글벳은 그 고양이 조리독감 뭐 이런 뉴스가 많았기 때문에 혹시나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생각보다 좀 올라갔네요. 지금 위치가 그 주말 동안에 어떤 뉴스가 터지면 급등시키겠다는 딱 자세로 지금 폼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뭐 정부에서 펫 사업을 적극 육성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으니까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제가 추가로 잡은 거는 SY하고 덕신하우징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거 잡은 이유는 뭐냐면 유신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약해 보였어요. 만약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회담 쪽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뉴스가 뜬다면 유신 200만 원 가지고는 좀 약할 것 같아서 추가로 좀 더 보강한 겁니다. 유신 한 종목을 많이 잡긴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SY를 100만 원 잡았고요. 그 다음 덕신하우징 오늘 조금 그림이 좋아 보이길래 100만 원 잡고 해서 그 합치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해서 400만 원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수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전쟁이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쟁이 끝날 조짐이 보여야 된다. 협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전쟁 피로감이 생겼으니까요. 모두가 다 협상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전쟁 뉴스를 요즘 좀 안 챙겨봤는데 대체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어선은 아직 1차 방어선도 못 뚫었다고 합니다. 워낙 그 콘크리트로 철저히 막아놔가지고 못 밀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고 간밤에 본 뉴스는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쪽으로 해서 그 남서쪽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와서 크림반도 쪽으로 끊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가니까 이 바리케이트를 한 3중으로 쳐놔가지고 콘크리트하고 뭐 참호 같은 거 이렇게를 러시아가 엄청나게 파놔가지고 이걸 탱크가 밀고 나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가면 그냥 집중포화로 맞아가지고 그다음 전투기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 헬기 그 탱크 잡는 헬기 이런 거 뜨면 못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입고 방어선도 못 주고 지난번 뉴스에 1차 방어선 앞에까지 트럭 한 대가 갖다 들어온 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 힘들다는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쪽에 남쪽 편으로 막 전력을 집중하니까 러시아가 원래 있던 그 있죠. 그 한참 막 싸웠던 그 이 지명 잊어버렸는데 약간 위에 쪽에 거기서 밀고 우크라이나 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한 3km 정도 전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이걸 방어하려면 그 남서쪽으로 밀고 가던 병력을 땡겨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러시아의 막강한 병력을 밀어내기는 어렵다.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밀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어렵다는 생각이 계속 들면 유럽이나 이제 이쪽에서 봤을 때 겨울에 가스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인데 뭐 계속 가자 뭐 내년까지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회담 이렇게 가지 않을까 길게 해야겠지만 대충 그런 느낌으로 만약에 재건 관련한 그 회담 관련한 뉴스가 나온다면 급등하지 싶은 종목을 일단 4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급등하지 않는다면 지수는 내려갈 것 같다.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했느냐 오늘은 과감하게 곧버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인버스 2배짜리 인버스 2배짜리 이 종목을 5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남아있는 돈 다 질러버리려 그러다가 1000만원까지 질러버리려 그러다가 만약에 또 호재성 뉴스 터져가지고 급등해버리면 또 난감해지죠. 그래서 일단 무리하진 않고 500만원 정도만. 그러니까 오늘 그 한 거는 전쟁 끝나지 않으면 지수는 하락할 것 같다. 하락하면 인버스가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인버스에다 500만원 싣고 만약에 회담 쪽으로 가게 되면 증시가 반등하면서
급등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재건 관련주 쪽으로 수익이 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포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500만원, 재건 관련주 300만원, 400만원, 그리고 고양이 쪽에 이글벳 그 100만원 대충 뭐 요렇게 현재 잡아놨습니다. 요렇게 해서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요런 정도로 매매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두섭지만 그냥 제가 했던 것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매매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그 별로 쓸모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그림 보고 그 아침부터 딱 보고 그죠? 분봉 딱 띄어가지고 틱 차트나 분봉 딱 해가지고 1차 상승 나고 조정받고 빠른 사람은 여기서 했겠죠. 3분봉으로 보면 빠른 사람들은 여기서 했을 거고 조금 느린 사람들은 여기서 하겠죠. 조정받고 돌릴 때 여기쯤이나 여기쯤에서 지르겠죠. 그래갖고 뭐 올라가면 또 팔고 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이 방송이 뭐 쓸데없이 긴 얘기를 그렇게 하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좀 그 길게 보는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홀딩을 해야 될까 팔아야 될까 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서로 이런 의견 공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제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